지금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심화편 출제 영향 분석 조선 후기편 46에서 50회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지난 바로 직전에 그 회차에 조선전기편에 두 문제가 빠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제 먼저 설명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편 24번. 자, 다음 교소가 발표된 전쟁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과인이 덕이 부족하여 이 같은 불우를 만나 오랑캐 침략을 받았다. 지난 정묘년에는 변란이 생겼을 때 임시방편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1627년이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전란을 겪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인조가 되겠고, 그럼 이제 병자호란이 되겠죠. 두 번째. 1636년. 병자호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강하러 허락하여 치욕을 이제 뭐 감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오랑캐가 황제를 참칭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이제 화인은 끊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사방연맹이 되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병자호란 때의 뭐 그러한 인조의 그러한 각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병자호란은 정묘호란 때와는 달리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도성 서울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실이 두 군데로 이제 나뉘어서 가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강화도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인조하고 이제 소현세자와 신료들은 이제 그 대부분 신료들은 이제 남한산성으로 이제 피신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누구죠? 그 저기 이제 복림대군, 뭐 임평대군 등 그 왕자들과 비민들은 강화도 쪽으로 갔는데, 이때 그 김상용, 그 김상원의 동생인가 형인가 아마 그런데요, 형제인데, 이때 그 왕실했던 신주를 이제 모시고 이제 강화도로 갔다가 이제 청군이 강화도를 건너왔어요.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폭약을 터뜨리면서 이제 순절을 했습니다. 이게 좀 까다로운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겠고요. 김상용, 김상원. 이 사람은 이제 그 최명길이 주화파라면 이 사람은 이제 주전파가 되는 것이죠. 조금 까다로운 문제에 속합니다. 3점이 되겠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정문부가 길주에서 의병을 이끌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그 정문부 북관대첩, 이거 저기 그 임진왜란 때이죠. 그 다음에 조명연합군이 평양선을 탈환했다. 임진왜란 때이죠. 1593년 1월에. 정봉수와 이르비 영골선생은 항전했다. 이건 이제 정묘호랑 때 그러한 의병의 그러한 활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된 훈련동함 삼수병, 이거 훈련동함이 처음 설치된 것은 임진왜란 도중인 바로 1593년에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었는데, 이제 병자호란 때와 이제 그 정묘호란 때 어디로 피신을 갔느냐. 조심할 것은 정묘호란 때는 인조는 강화도로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병자호란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5번 가전쟁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오는 것은, 자, 이것은 모모의 결과 심양에 볼모로 잡혀간 복림대군. 그럼 뭐냐, 여기 김상원 나왔죠. 아까 김상원의 형제인 척하론 주장할 때 있죠. 이건 뭐 이제 병자호란이 되겠죠. 자, 병자호란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해서 치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죠. 삼고 구개를 가지고 머리를 땅을 인조가 9번 찍고 3번 땅에 찍고 9번 조아리는 그러한 수모. 그 다음에 삼전도비라는 대청황제의 공덕비도 이제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등등등등, 뭐 이제 이런 뭐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등이 뭐 포로로 잡혀간다든지 뭐 등등등등. 자, 그리고 이제 군신 관계를 이제 맺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굴욕, 이것을 치기 위해서 소현세자는 이제 곧 죽게 되고, 이제 동생인 이제 복림대군이 효종에 즉위 하면서, 효종은 뭘 하게 되느냐, 이 치욕을 갖겠다. 그래서 효종은 북벌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북벌을 준비하던 어영청 소속 군대가
이제 청해 그 러시아 군대가 이제 흑룡강을 넘어서 만주 쪽으로 이제 침입해오자 이를 음, 막기 위해서 조선 조총수 부대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 차례 예, 이제 출동하게 되죠. 나선정벌 1654년과 1658년. 그래서 그때 좀 활약상을 좀 보여주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후에 있던 사실은 바로 1630년 병자원에 있던 사실은 바로 어, 나선정벌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죠. 국경 지역에 사군과 육진이 개척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종대죠. 조선 전기 세종대. 압록강 쪽에는 이제 사군을, 그 다음에 최윤덕 장군을 보내서 정보를 하고, 사군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육지는 이제 김정경 장군을 이제 보내서 두만강 쪽에 여진 지역을 정보를 하고 육진을 설치하게 됐죠. 자, 강홍립 군대가 사르우 전투에 참전했다. 이건 이제 광해군 때 중립 외교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적당히 싸우다가 이제 명예 그 원군 요청을 받고서 후금과 싸우러 갔는데 적당히 싸우다가 항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 후금에게 뭐 그렇게 뭐 안 좋은 인상을 남긴 건 아니죠. 그래서 사르우 전투, 심화의 역이라고 하죠. 정봉수 일입이 용군선에서 선절했다. 이게 이제 정묘호란 때죠. 그렇지만 병자호란 이전이죠. 그 다음에 제한된 무역으로 확정한 기후약조. 자, 기후약조 역시 이제 광해군 때인 이제 1609년 이제 그 임진왜란 이후 이제 그 교역 관계가 끊어졌는데 다시 이제 재개가 된 것이죠. 외관이 설치되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선 후기 출제 경향을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이제 환국이 나왔죠. 붕당 전치의 전개 과정인데, 그러면 요 환국보다 이게 이제 숙종 때고 앞서서 이제 현종 때 뭐가 있었냐면 이제 두 차례 예속 논쟁, 이거 많이 나오겠죠. 나오진 않지만 한국 출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영정조의 그런 시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이인자의 난 이후 영조의 정치 변화는 이제 탕평비를 세우고 뭐 이제 타협적인 인물 중심의 어떤 탕평체, 그 다음에 정조의 업적, 영조의 업적, 뭐 그런 거 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 꼭 자주 나온 거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조의 세도 정치, 그리고 세도 정치기 때 농민봉긴, 홍경래난, 진주밀란.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이제 경제에 있어서는 이제 수치체제 개편, 전세는 영정법, 그 다음에 공납제도는 대동법, 군역은 균역법 등등등등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 무역, 화폐 사용 다 활발히 다 발전했습니다. 특히 이제 화폐 사용할 때도 이제 전황의 그런 문제점도 나타나고요. 자, 조선 후기 사회 경제 상황, 특히 향촌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족, 이 양반들의 향촌 지배력이 많이 약해진다는 거, 관건이 강해지고 분홍들이 이제 신양으로서 성장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관련해서 이제 동학과 천주교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실학에 대해서 여기 이제 중농적 실학 이익 정약용이 나왔는데 중상적 실학 북학파 실학자 뭐 유수원이라든지 뭐 박지원, 박재가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예술 분야에서는 미술에서는 진경산수화, 겸재정선, 그 다음에 풍속화, 김홍도, 신윤복 등등등. 그 다음에 그림, 글씨에서는 이제 추사, 김정희, 이제 금석항해도 조예 깊었죠. 공예에서는 청아백자 등등등 서민 문화가 좀 많이 발달했다 등등 서민 문화의 그러한 조선 후기 그러한 발달 내용 이런 것 등을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 자, 가식에 있어서 사실로 오는 것은 자, 이항 등이 지금 원자의 명호를 왕자의 원어를 원자로 정하는 것은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송시현은 방장하게도 인솔을 했다. 바로 이 원자 정오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숙종 때 이제 그 세 차례 황국이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 황국이 경신 황국이고 1680년. 그 다음에 두 번째 황국이 이제 기사 황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갑술 황국이 되어 있는데, 자, 경신 황국은 이제 그 남인이 이제
당시 숙종 초기에 이제 정권을 많이 이제 좌지우지하고 있었는데 군권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서인들이 이것을 역모로 보는데 뭐 유학, 기름 먹인 장막 사건 뭐 이런 거 관련돼서 그래서 서인이 이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사왕국은 이제 남인이 승리를 하게 돼요. 자, 이 기사왕국의 원인이 바로 이 문제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원자 정오의 문제. 이게 후일 이제 그 숙빈, 예, 아니 숙빈이 아니라 희빈 장씨, 이른바 장희빈으로 유명하죠. 그 장희빈이 원자를 낳았는데 이제 후일 이제 경종이 되는데 이것을 놓고서 서인 송시열 등이 반대하고 남인이 이제 장희빈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남인이 승리하고 서인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사항공 얘기가 나오겠죠. 이제 송시열을 송시열을 이제 뭐 유배보내서 이렇게 됐는데 사사되었죠. 근데 여기 보면 기사년에 여기에 대해서 이건 실수였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갑술항국이 되겠는데 갑술항국은 이제 그 원자 이제 정한 다음에 이제 희빈 장씨가 이제 중전이 되고 인현왕후가 서인과 연결이 된 인현왕후가 쫓겨났어요. 근데 다시 이제 숙종의 마음이 바뀌어서 인현왕후가 복위를 하게 되고 이제 남인들을 대거 축출하게 됩니다. 예, 서인이 다시 승리하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송시열에 대해서 다시 이제 관작을 회복하는 것이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따라서 기사왕국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 바로 5번이 되겠죠.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희빈 장씨가 책병이 되었다. 앙비로. 근데 갑술왕국 때는 다시 또 희빈으로 강등이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저 5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부터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이제 현종 때 두 차례 있었죠. 1659년 효종이 죽었을 때와 1674년 효종 비가 죽었을 때 인조의 계위인 이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를 놓고서 기의 예송 때는 서인이 승리를 하고 갑인 예송 때는 남인이 이제 승리를 하였습니다. 자, 공신책봉에 불맞고 이갈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 이제 인조 반정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1624년에 이괄의 난이 일어났었고요. 정열이 모반 사건으로 인해 기축국사가 발생했다. 이건 선조 때 1689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동인이 갈라지게 되죠. 남인과 북인으로 서인에 대해서 강경파 북인과 온건파 남인으로. 예. 네, 붕단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교를 했대. 그 이제 영조 때죠. 예. 예. 탕평비를 이제 건립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 중심으로 나가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왕이 제기한 있었던 사실을 오는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이 책은 뭐 무신난의 전개 과정인데 어쩌고 저쩌고 되는데 뭐 이인좌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영조의 그 즉위 과정에서 정통성의 문제를 놓고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남인이지만 이제 주로 이제 소론 계통을 이제 많이 이끌고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이게 이제 이인자난이 1728년에 있었습니다. 그 영조가 되겠고 이 바로 이제 경종의 이제 동생인데 이복 동생인데 자 결국 왕이 올라서 이제 영조가 이제 어떠한 정책을 펼쳤느냐 이걸 찾는 것인데 뭐 제일 유명한 건 정치적으로는 탕평책이죠. 예, 그래서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를 이제 영조 때 성균관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그러죠. 허적, 윤유 등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었다. 이건 숙종 때 아까 세 차례 왕국이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인 경신왕국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허적 같은 경우에 이게 바로 그 뭐 유학 사건, 기름 먹인 사건을 사사로이 이제 뭐 사용했다.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서인들이 남인들을 공격해서 결국 축출당했죠. 그 다음에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이건 이제 철종 때 이제 임술 농민봉기가 있었죠. 1862년. 이때 이제 진주밀란이 이제 유명한데 이때 안핵사 박규수가 이제 부입이 되면서 이
밀란의 원인이 뭐냐?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삼정 세 가지 세금 행정이 문란이다. 이걸 바로잡는 관청을 세우자. 그래서 세워졌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 이제 1년 뒤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이제 본격화되었죠. 삼정의 개혁이. 자, 이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됐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현종 때 예, 두 차례 1659년과 1674년 효종과 효종비의 복상 기간을 놓고서 남인과 서인 간의 예송 논쟁이 벌어졌는데 서인은 짧고 신권을 강조하면서 복상 기간을 남인은 왕권을 강조하면서 길게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조의 통치 규범을 재정비한 대전 통편이 편찬되었다. 예, 이건 이제 정조 때가 되겠죠. 예, 대전 통편. 조심할 것은 영조 때도 이제 법전 개정 편찬이 있었죠. 영조 때는 속대전이라는 것이 이제 편찬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온 것은 자 조선시대 국왕인데 자 규장각, 신해통공,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들의 금난정권을 폐지한 거. 그다음에 규장각은 이제 그 왕실도도관, 초계 문신제는 이제 규장각과 관련되어 있는데 37세 이하 당화관을 국왕이 직접 재교육시키는 거. 22대 국왕. 바로 정조가 되겠죠. 정조 앞쪽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수원 화성 건설이 있죠. 예. 예. 이 수원 화성은 이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공간 마련이 되겠죠. 그래서 정치적이자 또 상업적 도시로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군사적으로도 이제 장영영, 외영을 여기다 두기도 했었죠. 당시 실학의 그러한 기술이 총 집권이 되어서 이제 3년 안에 이제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정약용의 그 거중기 등이 사용되기도 했죠. 자, 나머지 그렇죠. 훈련도감 설치 1593년 임진왜란 중에 선조 때 있었던 이때 설치가 됐고요. 포수, 사수, 살수에 삼수병을 양성했다. 나선 정벌 이건 이제 효종 때 북벌을 위해서 준비하던 어영청 소속 그러한 조총수 부대가 청의 요청으로 러시아 정벌에 나서게 된 것이죠. 역시 두 차례 있었죠. 예. 간도관리사 파견 이건 이제 그 대한제국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죠. 대한제국이 이제 우리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간도 쪽을 이제 우리 영토임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함경도로 행정구역을 편입시키고 간도관리사로 이 법륜을 이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자인한 아까도 얘기했죠. 영조의 즉위 과정에서 정통성에 의심을 품고 소론과 남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인데 이건 이제 영조 때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고요. 다음 4번 가왕의 제기관이 쓴 사실은 것은 이 책은 초계 문신제 아까 얘기했었죠. 이거 정조랬죠. 37세 이하 당하관을 정조가 직접 재교육시키는 거.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정조의 업적인데 뭐 아까 뭐 수원화성은 뭐 얘기했었고 그리고 법전으로 아까 대전통편이라는 게 있었었댔죠. 그리고 뭐 규장각은 뭐 당연히 나오겠고 그 다음에 뭐 신해통공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들의 금난정권을 폐지시켰다. 그래서 뭐 규장각, 대전통평, 금난정권 폐지. 그리고 이제 국왕의 이제 그 친위 부대로서 장영영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고 도송에는 내성, 그다음에 내영, 외영은 이제 수원, 화성. 이제 일종의 뭐 군사제도 비슷하게 수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인데 경기도 연에서 대동법이 시작된 것은 광해군 때 처음 실시되었죠. 공라배 개혁 1608년. 숙종 때 오면은 이제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다 실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다음 5번 밑줄근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오지않은 것은 자, 이 불상은 어쩌고 저쩌고 이 불상은 비기 뭐 안동기 시동 왕실의 즉 등 소수정치 비선에서 권력을 독점하던 시기 이게 바로 세도 정치기죠. 정조 사후 이제 정조에 의해서 이제 붕당 정치가 뿌리째 다 흔들리자 이제 이 틈을 타서 이제 외척들이 발화하게 되죠.
이 외적을 균형을 막아줄 세력이 이제 바로 이제 신료들인데 이 붕당 정체가 무너지니까 이게 힘들게 됐죠. 외척이 더 힘이 세지게 되는 거죠. 예. 이 세도 정치기에 있었던 사실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세도 정치기 때는 이렇게 이제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매간 매직 같은 게 이제 성행하게 되죠. 예. 그리고 뭐 수령이 상품화되고 농민들에 대한 수탈이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삼정의 문란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예.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농민 봉기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대표적인 농민 봉기가 홍경래난과 이제 진주 밀란 등 그 철종됐었던 임술 농민 봉기가 있었겠죠. 자, 임술 농민 봉기 때 이 밀란의 원인이 뭐냐? 삼정의 문란, 세 가지 세금 행정이죠. 그래서 이걸 바로잡고자 박규수의 안핵사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이정청이 설치되기도 했었죠. 효과는 없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대외적으로는 이제 서구 열강이 침략적으로 통상을 요구하면서 접근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양선 아주 희한하게 아주 강하게 생긴 어떤 이제 군함과 이제 같은 뭐 그런 흑선 이런 것이 되겠죠. 서구 열강의 어떤 침략적 접근.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상적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왕조가 이게 이제 운이 다했다. 그래서 이제 비기도참설 막 이런 게 날뛰게 됩니다. 뭐 정감록이라든지 뭐 미륵사상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타난 사상으로 이제 동학과 서학 이런 것 등이 이제 예, 이제 조금씩 더 활발하게 있게 되죠. 자, 홍경래난 이건 서북지역민 차별 평안도 지역 그거하고 관련돼 있고요. 최재호가 동학을 이제 철종 때 이제 창시하게 됐죠. 이 동학을 창시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봉건적 수탈, 그 다음에 서구열강의 침략적 접근, 여기에 반대해서 반봉건 반해서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을사사화는 조선 중기 명종 때 있었죠. 1545년 대윤, 소윤 등 이란 왕실의 외척 간의 갈등에 다툼에 이제 사림이 연루돼서 많은 희생을 당했던 최대의 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을사사화, 이건 조선 중기 때가 되죠. 6번 다음 뉴스에서 보도하는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다복동의 봉기와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 일어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 있었던 바로 홍경래의 난이 되겠습니다. 세도 정치계의 그러한 수탈,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서북 지역민의 차별, 평안도 지역민에 대한 이 차별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여기 수탈의 대상에는 당시 떠오르는 뭐 상인 계층이라든지 또 서북 지역 쪽에 이제 광산이 많죠. 광산 노동자뿐만 아니라 양반들까지도 뭐 향리 세력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반정부 세력화가 됐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고요. 이제 세도 정치와 또 하나 이제 유명한 발은 이제 진주 밀란 있죠. 진주 밀란은 바로 이제 유계춘이 주도했고 홍경래나는 이제 홍경래가 이제 주도했는데 둘의 공통점이 몰락한 양반이에요. 양반이라고 해서 뭐 옛날같이 떵떵거리고 잘 살지 못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럼 나머지 그렇죠. 척, 외, 양. 외놈과 양놈을 배척하면서 의를 드러내자. 그 다음에 이것이 지나 못해가지고 정부가 청군의 원병 질서 청군이 파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의 남접 중심으로 일어났지만 나중에는 이제 호서 지역에 충청도 지역이 북접도 연합하여 일어난 거 바로 동학 농민운동이 되겠죠. 반봉건 반해세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것은 평안도 지역 서북유인 차별을 반대해서 일어난 거 청천강 이부 바로 홍경래의 난이 되겠죠. 홍경래 우군측 등이 주도했다. 정답은 바로 쉽게 1번이라는 것이고요.
흥선대원군이 다시 집권하는 결과가 좋았다. 이거는 이제 이모군란이 되겠죠. 예. 자, 개항 이후 이제 90군대가 개항 바로 직전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났는데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다시 집권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 90군대들이 이제 차별을 받으면서 그래서 옛날 싸움이 좋으니까 흥선대원군이 다시 집권하게 되겠고요. 그렇지만 바로 청군에 의해서 다시 압송이 됐죠.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청하는 계기가 됐다. 이것도 역시 이모군란이고 하나 더 있다면 갑신정부현 때도 이제 진압을 안 되니까 이제 청군이 예, 예. 또 뭐 동학농 이런 것도 그렇죠. 예. 자, 사건 수습을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했다. 이건 이제 진주 밀란이 되죠. 예, 임술농민이 철종 때 최대의 밀란이었던 그 중에 하나였던 이제 진주 밀란. 패전 계약은 신청을 위해 직강소 조치를 요구했다. 이게 바로 이제 동학 노무운동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 자치행정기구인 직강소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여기 보면 유계춘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뭐 이거 진주밀란이 되겠죠. 예. 예. 그 원인이 이제 우병사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그 탐욕스러운 이제 통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너무 많이 뜯어낸 것이죠.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진주밀란 안핵사 박규수 삼정 이정청의 설치 뭐 이거겠죠. 예. 효과는 없었다. 자, 나머지 거죠. 남쪽과 북쪽이 연합하여 전개되었다. 이거 동학 농민운동. 역시 직강소 자치행정기구 전조화약 이후 직강소 설치 폐전개혁을 위해서 동학농민운동 지역차별 서북지역민의 차별에 대한 홍경래 주도분기 홍경래는 아니죠. 1811년 황경도와 황해도에 방공령이 선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 이게 이제 1889년 개항 이후가 되는데 개항 이후 뭐 흉년이든 자연적 원인도 있지만 강화도 조약 1876년 개항 이후 양곡에 이제 그 조일 무역 규칙에 따르면 조일 수호조교 무역 규칙에 따르면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방공령 조항이 1883년 통상장정을 한번 개정을 해서 방공령 선포 조항이 있었지만 이제 뭐 통고를 못 받았다 하면서 일본이 이제 오히려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고 우리가 덤탱이 쓰게 되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공령 사건이죠. 자, 그래서 다음 사건은 그 진주민랑 관련된 것은 바로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 후기 이제 정치적인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출제 경향을 살펴보았습니다.